항상 빠르고 정확한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기술력의 핵심인 KF-21을 둘러싸고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미국 언론 매체 2위인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산 전투기인 KF-21 전투기가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와 분담금의 문제로 폴란드와 사우디에서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의 공동 개발 참여를 희망하면서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KF-21의 첫 수출 유망 국가들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태국, 이라크 등을 제시를 하였으며 실제 더 많은 나라들이 구매를 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투기를 개발하는 비용과 실제 전투기를 수입해오는 비용을 역계산하면 전투기의 현실적인 가격은 300대 생산을 기점으로 최대 500대까지 손익분기점 또는 한 대당 700억 정도가 합리적 기체 단가라는 산출이 나옵니다. KF-21을 개발 시점부터 200대 정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계산을 하였고 개발 단가를 고려해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은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안정성과 신뢰도 있는 생산 라인들이 공개가 됨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어 미국 뉴욕타임스의 예상인 300대는 거뜬히 판매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KF-21 전투기의 수출을 고려한다면 추후 생산 라인의 증설로 생산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내에서 현재 6세대 전투기를 최초 공개를 하면서도 반대로 4.5세대 전투기를 추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도 미국은 현재 KF-21처럼 4.5세대 전투기를 추가 생산하는 것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집단 최면에서 드디어 벗어났다고 언급했는데요. 과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F-22 랩터의 등장으로 스텔스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전 세계에서 광적으로 스텔스 전투기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스텔스기로 대표되는 5세대의 전투기가 많은 성능을 지녔음에 오히려 오류가 발생하고 기체 결함이 높아져 결국 추락까지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과감하게 스텔스 전투기를 버려야 한다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실제 5세대의 전투기에 다채로운 기능들을 집어 넣음으로 인해 높은 유지비가 발생을 하였고 대표적인 미국의 F-35 전투기가 기체의 결합으로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선망의 대상이던 5세대 전투기의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스텔스기라는 트렌드의 기술적 함정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내부 무장창을 다음 단계로 미루고 초기 양산형에는 반매립형을 채택함으로써 무장 탑재력을 극대화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욕타임스에서 KF-21은 꼭 필요한 성능만을 겸비한 합리적 판단을 토대로 개발된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F-15X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무장 탑재, 능력과 진부한 레이더와 함능력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볼 때 뉴욕타임스에서는 KF-21이 무난하게 300대 이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요 국가들에서도 이미 F-22와 F-35로 대표되는 스텔스기 만능주의에서 스텔스 성능이 낮은 기존 전투기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의 KF-21이 대규모 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투기 가격을 첫 번째로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국산 화율이 무려 85%에 달성을 하였고 추후 2030년까지 100%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국산 화율은 결국 전투기 단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으로 비춰집니다. 현재 KF-21의 엔진은 미국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에 큰 제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엔진 국산화를 카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협상 시에 한국산 KF-21 전투기를 판매할 때
미국산 엔진 역시 장착이 되도록 하는 특약 사항이 들어가 있지만 미국 정부와 정책상 언제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카이에서도 엔진 국산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산경 전투기 사용 경험과 FA-50을 통해 국제사회에 검증된 한국의 전투기 제조 능력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T-50과 FA-50이 비록 미국 록히드 마틴의 특별 과외를 받으며 제작한 기체이지만 양산형 기체들이 보여준 안정성과 성능 면에서 한국이 축적한 기술력을 검증 완료한 단계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F-35 전투기의 높은 유지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종을 단기간 내에 실전 배치해 F-35의 작전 투입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미 공군은 지난해 7월 F-15X 144대를 도입하기 위해 보잉과 228억 달러인 약 26조 원 규모의 F-15X 전투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F-21과 비교되는 고성능을 지닌 신형 F-15X의 미 공군 기체 단가는 배당 8천만 달러인 약 870억 원으로 프로그램 단가는 기체당 1,800억 원에 달합니다. 즉, F-35A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미 공군은 첨단 가상 환경 프로그램을 사용해 설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F-15X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시켜 배치하자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4.5세대 전투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은 미국 내에서 전투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로비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닙니다. 유럽은 전투기 기술을 기존의 4세대에서 6세대로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퀀텀 점프를 구상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구상은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워 유로파이터의 실패로 인한 여론 잠재우기용 사기극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의 F-15X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 개발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전투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3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의 노후화로 인해 5세대 전투기를 선택할지 아님 조금 더 기다려 6세대를 할지에 대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공백을 메울 대안을 찾다 보니 6세대 전투기 개발 역주행에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거나 4.5세대 전투기를 재개발시키자는 주장이 등장하는 양상입니다. 즉 향후 10년 내외로 이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군이 직면한 골칫거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KF-21이 등장한 것입니다. KF-21의 미래 전망이 밝은 이유 중 하나가 향후 10년간 5세대 전투기 시장과는 별개로 5세대로 표현되는 미디어급 시장은 딱히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들이 현재 KF-21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